알아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앞으로 이러한 두 개의 전쟁 때문에 우리 미국이 계속 힘이 빠질 경우 앞으로 우리 미국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공화당 흑인 대통령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이 시간, 내일 모레 11월 2일 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팀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흑백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미국 사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그 가족들까지 지금 백악관에 살고 있는 그 생활이 너무 지옥 같다. 그런 푸념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레니 여사에게 그런 전화 소리를 남겼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오바마 미셸 백악관은 지옥 같다?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사실 여부를 제쳐놓더라도 예전에 Y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상도동 집으로 돌아갔을 때, 등산을 할 때 청와대를 내려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있었죠. 한다는 말이 저기 청와대 안은 지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청와대나 백악관 안에서 많은 감시를 받으면서 24시간 국가, 민족, 세계 평화, 인권 문제 등을 고민하는 그 대통령 직책은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악관 대변인입니까? 공보가 싫다고 사표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건 백악관이건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나 그분들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지옥이라는 생각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할 그 자리, 후회하지 말고, 개탄하지 말고, 푸념하지 말고, 특히 미국 대통령들, 그 부인들, 내주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미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기도에 열중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힐러리 국무장관도 해피 추석,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미국 국무장관이나 대통령들이 한국 추석을 맞아서 해피한 추석이다, 그런 메시지 전한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까지 정말 감동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도 처음 볼 수 있는 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 서울 수복 6.25 때죠. 서울 수복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대표단을 서울로 보내겠다, 축하해 주겠다, 그러한 뉴스들을 접할 때 한미 동맹 관계가 이미 복원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미국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챙겨주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정말 감동적이다. 그러나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미국 정부가 너무 한국을 생각해 주니까 겁도 난다,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쯤, 후내년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잘못하다가는 평양 북한 쑥대밭을 만들겠다면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이상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치 못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가 북한을 공격하는데 모종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바마, 힐러리 대통령 국무장관들 우리 코리아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감사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유와 국토방위를 협력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피를 흘리고 쏟아져 죽어갔던 그 미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시간까지, 이 지구촌이 멸망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아메리카를 잊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 뉴스를 좀 접하겠습니다. 2, 3년 후에 재도전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애정자, 그분이 워밍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났다. 이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네,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 어쨌든 세종시 원안 고수 문제로 약간 표를 잃었는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거취를, 가능성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또 이번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약 10여 명이 LA로 달려옵니까? 네, 참정거 시대 이제 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친서민 행보를 진행하면서 공경사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공경사회도 그 본질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법치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공정사회를 이루자는 그 뜻은, 그 하두는 우리 역시 평생 기담아 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공정사회. 아무쪼록 남은 임기, 이명박 정부의 임기 2년 동안 공정사회 깃털만은 마련 되기를 기원해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특히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어제 그저께 국방부 국방백서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발표됩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그 속에 북한 노스코리아는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그런 표기 명기를 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과 잠정적인 특수관계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여 우리가 지금 북한을 이적단체다, 반국가단체다 몰아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본 기자는 국방부 사람들이 지금 추석 전후로 북한에 쌀을 보내고 육자회담이 또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너무 매몰차게 코너로 몰면 안 된다. 그런 의도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 본 기자는 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으십시오. 북한 노스코리아, 그들은 누군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최근에 천안함 사건도 경험했고 그 이전에 버마 아웅산 테러, 하다못해 금강산에서 박강재라는 관광객까지 총살을 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6.25 전쟁 남침, 그랑 같이 소급해서 설명한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본 기자 입장은 그들이 대부분 판례처럼 그들이 아직 대남측과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본 기자는 결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주적이다. 우리의 주적이다. 심지어 남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이명박 역도다, 살인, 원흉 등등 표현하는 그 자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적이 안 되는가? 이 지구촌에서 특정 국가를 향해서 주적이라고 규탄하는 국가는 없다. 국방부는 그런 말을 했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특정 국가? 그 북한, 특정 국가를 할 수 있는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60년 동안 당한 사례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여하다고 주적이라는 표현 한마디를 명기하지 못하느냐? 그 국방백서에 말이죠. 당장 이스라엘 특공대처럼 평양을 공격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런 표현도 못하는 국방부 장군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본 기자는 통탄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구 통수권자를 역도라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방기하고 있는 이 국방부 인간들,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이 국방부 인간들, 자기들 상관 최고 국가 군 총사령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락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 이 국방부 인간들을 볼 때 이 인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인간들이 1950년 6.25 전쟁도 전쟁, 남침, 도발을 유인했다, 유인할 정도로 무책임했다 결론을 내립니다. 북한 정부 하나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남침 정부를 입수하지 못하고 당한 이 6.25 전쟁, 차마 현재 시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 앞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이 국방부 인간들, 우리가 왜 카키색 군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가? 그 군의 존재 이유도 모르고 있는 이 인간들이 국방부 안에, 군대 안에 있다. 얼마나 잘 처먹었으면 비만증에 걸렸다는 환자들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가? 군대는,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군대는 무의도식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곳인가? 언제 어디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시간에 국방부 인간들이 아니란 태도로 대북 경계를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기자는 계속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 점을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대전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간에 땅굴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찾아놓고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책임 추궁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당신들 고위직에 앉아가지고 국방 책임자라는 자들까지 국민 생명, 국가 존립을 이태롭게 하는데, 방어하고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경거망동한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결코 하늘로부터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전합니다. 북한 김정일 이후 그 아들 김정은 후계자냐 아니냐? 물론 후계자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아닌 대타가 나온다, 김경이다, 김정일 여동생이다, 매제다 말이 나오는데, 김정은 그 아들이 이미 권력 선계를 마치고 트레이닝을 다 끝내고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3대가 출발하는 김정은 시대, 당대가 28일 내일 모레입니까?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20세기 역사, 지금 21세기죠. 극단의 시대 책 속에 다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20세기 냉전 시대에 특히 북한 실체에 관련된 자료들을 볼 때 정말 통분을 금치 못한다. 통분을 금치 못한다. 이 극단의 시대에 처한 북한 노스코리아의 대남 전략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20세기 그 당시 김일성, 스탈린들의 만행에 대해서 치를 뜬다. 치를 뜬다. 헤겔, 독일의 철학자입니까? 그분은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는, 지금도 하는 말입니다만, 세계 역사는 자유, 프리덤, 자유 신장만이 최고의 가치다. 그것이 진보다. 그런 헤겔 철학자의 말을 언급할 때 우리는 빵보다도 자유가 더 필요하다. 빵도 달라고 외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자유 진보, 자유의 발전만이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헤겔 철학자가 일찍이 말씀